박란이라는 사람이 뭐 여기를 좌지우지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지 예,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 않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시공사가 완전히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합장님도 그렇고 여기 월급 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돈 지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까지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 이 일도 머지않아서 이제는 정리가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로 보고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이 뭐 누구의 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기 싶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이 자리가 박란이라는 어떤 그 조력 없이는 올 수는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주운전한다는 것도 그건 어불성설에 가깝고요. 사실 박란 대표가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저 강남원 조합장님이 우리 17반일 연 4% 이자를 줄 테니 우리 이사들, 조합원들 좀 돈 좀 있으면 보태달라. 나 박란 돈 쓰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실제 저희도 출혈을 2천만 원을 하고도 그 돈을 아직도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준다는 약정서까지 쓰고도 줬는데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 2천만 원도 또 서희가 압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돈마저도 쓰지를 못하고 지금 압류당해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박란이라는 그 브로커가 좌지우지 한다고는 하나 저희도 역시 여태까지는 사실 많은 조력을 금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조합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당연히 그 부분도 해결을 할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묻고 한 거는요. 네, 얘기하세요. 네, 예. 뭐 저도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독립을 하고 싶어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자금적 독립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박란 씨가 지금 월급 주는 사람은 김경호 씨하고 여기 앉아 있는 아가씨 둘이에요 지금. 그리고 총회 때가 되면은 몇 명 더 들어오죠. 그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 보이니까 조합원님들은 뭐 박란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 될 것 같아요. 총회가 끝나면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고요. 항상 상주에 있던 사람들은 김경호 씨하고 저 여직원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저도 조합장님이나 여기 다른 이사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당장에는 힘들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생각해요. 해소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 아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남원 조합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사님들 새로 뽑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가는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가는 게 나는 옳다 봐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비용적이 문제가 조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러는데 진짜 부족하다라면 조합원들한테도 호소를 하든가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더 정상적이지 않았나 생각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저 박 이사님이나 우리 김 이사님 얘기하셨처럼 박란이가 쓴 우리 비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식화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서 조합에서 일을 하셨을 때는 얼마큼 어떻게 지혈이 어떻게 되고 되는 게 지금 여태 소식지라든가 한번 보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내가 잠깐 얘기할게. 아니 우리가 없이 갈 수 있는 아니, 잠시만요. 그 사람이 뭔가 이익이 있어야 자기가 이익이 저 같은 경우 누가 나한테 돈 지원해달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지원해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들었던 얘기가 예전에 서희하고 두산하고 싸울 때 서희 쪽 브로커가 있었고 두산 쪽 브로커가 있었어요. 서희 쪽 브로커 들어갔다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쪽 브로커가 강란 씨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두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처음엔 지금 대우사업단의 이름을 했지만 여기 두산이 껴있죠. 이거 파고들면 도정법 위반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자기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뭐 자금을 지원하든 사람을 지원하든 이거 조합을 지원하든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이자만 받기 위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박란이라는 사람도 컨설팅 업체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그렇게 한 만큼 이익이 가는 거지 어떤 뭐 터무니없이 어떤 이익이 가는 건 그럼 아니에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럼 그 컨설팅 업체랑 조합이랑 계약이 돼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예전부터 계약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 돈,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받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컨설팅 업체든 정비 업체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계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계약은 돼 있어요. 계약이 선행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사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CND에 3억인가 5억을 빌리기로 했다고. 맞나요? 예. 그리고 정원 CND랑 계약이 돼 있나요? 저희가? 안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돈을 빌린다는 건 도정법 위반이 되는 건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도정법 위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저 총회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그렇죠. 했기 네. 때문에 이게 도정법 위반이냐 그래서 아니냐 이사회를 이거를 통해서 또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제 상관이 때문에 없다 이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괜찮다고 해서 그 3억을 그리고 왜 빌렸냐면 재산세 네, 그건 알아요. 예, 그 내용은 알고 네. 있고 그 정원 CND의 대표가 박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거기 그 이름이 아니라 제 박란 대표의 과거 이력 구글링을 다 찾아봤어요. 정원 CNC 대표지 CND 대표가 아니라. 근데 CNC가 CND하고 다 관계가 있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다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정확히 예.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 이사만 지금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름으로 아니에요. 돼 있고. 예. 저희도 처음에 이게 이거 뭐야 이랬는데 다 틀려요. 그 저는 정원 지금 뭐 CND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CNC하고 계약을 할 예, 수도 예. 없고 다만 지금 방란을 우리가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매월 이자가 사업비 대출 이자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가 약 5억이 발생해요 매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이주비 이자도 조합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했는데 도저히 뭐 이제 한계가 돼가지고 안 돼서 사업비 이자만 지금 계속 겨우겨우 그거를 조합에 돈이 없잖아요. 그 사업비 이자마저도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사람이 박란이에요. 왜? 사업비 이자를 못 내는 게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고 시공사는 없고. 아니 근데 서희에서 사업비 이자를 예치를 해놨다라는데 그건 그거 최근이에요. 네? 최근에 6월 달에 된 거예요. 6개월이나 됐다고. 아니 6개월치를 6월 달에 6개월치를 놀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돈을 빼준다 이렇게.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도 지난주에 박란 그 씨가 그 광역수사대에서 그 6월 1일 총회 했을 때 출석부를 교사해서 작년? 저 훔쳐갖고 그거에서 지금 벌금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얼마인지 몰라도 확정이 거의 된 것 같더라고. 그런 걸 아시나요, 내용은? 그래서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저는 이제 뭐 조회를 해보세요. 그 사건 번호 가지고. 기관에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박란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서 우리 어떡한지 지금 1년 넘게 사업장 이걸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조합장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확정이 돼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런 해야죠. 예. 그건 나중에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어떤 예, 그건 피해를 해야죠. 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그 박란 씨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진주조합의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전에 있던 입찰 절차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근데 우선 720억 그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정시간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브릿지로는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아마 조합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얘네들이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가 되게 커요. 지금은 5월 30일 총회 자체가 무효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진행한 건데 그걸 무리하게 진행해버리면 우리가 받을 역풍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우사장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효가 돼버려서 그 계약자 파기돼버리면 얘네한테도 손배가 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뭐 네. 계약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네, 네. 우리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면서 우리도 계약을 할 거지.
뭐 그냥 뭐 어떻게 따로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억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피해 가려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네. 그 80억 받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체 5월 30일 총회가 문제가 있는 총회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80억 받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파기가 이게 그러니까 그거가 그런 되면 문제는 우리가 저 법무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판단을 잘 하셨으면 네, 좋겠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바르게 간다라고 하면 네. 뭐 3컨솔 또 올리든, 그러니까 경쟁으로 올리든 해서 시공자 산정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 안에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법률적인 잠을 받아보셔야 그러니까 돼요. 시공사 선정은 다시 한다는 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네. 하는데 방법면에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생각을 일단은 어떻게든 삼호든 뭐 현대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기다가 쪽으로 이제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그때는. 추가하고 싶은 거는 기존 뭐 상호 이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 지금 수주할 때도 없어가지고 메이저 시공사가 막 달라붙는 지금 저 롯데건설이 그 조합원들 막 전화하고 그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걔네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여기 수주할 의향이 있다고. 근데 걔네만 여기 지금 윤석열인 게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좋은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저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더 그때 가서 조합원들 더 좋은 이익을 제안서 쪽으로 선택하는 가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만약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허구를 해결하고 서의 해지를 한 번 더 하고 네. 그 다음에 입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입찰 절차를 기본적으로 2-3달은 더 걸리니까 입찰 절차 그 과정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만약 이의 신청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는 새로 입찰을 못 받잖아요. 이미 입찰 받은 끝났으니까 수혜 계약으로 됐으니까 뭐 얘네랑 3호랑 같이 올리든 그렇게 하면 최소한 1-2달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입찰 절차를 돈 들여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3컨솔랑 3호랑 같이 올리든 3호만 원래 대의원의 회의 내용대로 3호만 올리든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허구 해결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만 새로 해버리면 그 허구 문제 자체도 시공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선정된 시공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브릿지론이 힘든 이유가 보증해줄 회사가 없어서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공사 선정총회를 새로 해버리면 이의 신청 중이니까 우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할 거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도움 받아 브릿지론 해결해버리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 판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요번 그 판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요구하고 있는 건 시공사 선정총회를 좀 빠르게 새롭게 이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지금 그 입찰 절차 진행되는데 가처분 이용된 것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또